클린스만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요르단의 0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하며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 좌절되었고, 사실상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교체가 확실시되었습니다. 클린스만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바로 사임할 뜻이 없다고는 밝혔지만, 전국민적인 여론이 감독 교체로 대동단결되고 있고 본인 또한 결과에 책임질 의사가 있다고 했으니 사실상 감독 교체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는 한국 축구에 있어 충격을 준 경기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국제축구연맹 랭킹 23위로 87위인 요르단보다 순위가 높거니와 전력상으로도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을 보유했고 역대 전적 역시 3승 3무로 한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외신들에서도 일찌감치 한국의 승리를 점치던 경기였습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경기 전 기사를 통해 한국은 조별리그를 치르며 경기력을 회복해왔다. 한국은 요르단을 잡고 결승에 오르는 임무를 해내길 원한다며 한국의 승리를 점쳤고, 스포츠 매체 스포츠키다도 한국은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였다. 그들의 결단력으로 요르단을 근소한 차이로 누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렇다 할 만한 유효 슈팅 하나 기록하지 못한 채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경기 전반 한국의 조현우가 선방을 이어가며 겨우겨우 무승부를 이어나가던 한국은 후반 8분 요르단의 알라이마트에게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후반 21분 알타마리가 왼발 슈팅으로 두 팀의 간격을 2골 차로 벌리며 사실상 경기는 끝났고 결국 득점에 실패한 한국을 상대로 요르단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같은 패배는 곧장 클린스만의 경질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대표팀 감독을 맡아온 클린스만 감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의 선수들을 가지고 세계축구 강호도 아닌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중동의 요르단에게 유린을 당하며 수모를 겪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무대응과 무전술로 일관해왔고 선수들의 정신력으로 좀비 축구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4강이 한계였습니다. 특히나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번에도 박용호를 믿고 기용했다가 참사를 당했습니다. 박용호는 치명적인 패스미스를 범하면서 실점의 원인을 제공했고 대회 내내 수비형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박용호 선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박용호 선수를 기용한 감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클린스만은 각종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아시안컵 우승으로 증명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의 무능은 지속적으로 노출됐으며 사실상 뒤지는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개인기를 통해 위기를 헤쳐나간 장면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두 경기, 추가 시간에 겨우 극장골이 터져 위기를 모면했지만 클린스만은 역시 무대응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클린스만은 패배 후 웃는 얼굴로 카메라에 잡혀 과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감독이 맞는 것인지 비판 여론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 다짐한 때와 장소를 구분 못한다는 비판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장수가 어떻게 웃을 수 있는 것인지 클린스만은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요르단전 참패는 단순 결과 이상의 참사입니다. 2004년 첫 맞대결 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요르단전으로 그동안 3승 3무를 기록했으나 7번째 맞대결이었던 이번 경기에서는 유효 슈팅은커녕 요르단 골문을 제대로 위협한 장면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클린스만이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감독을 이어간다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클린스만은 경기 인터뷰를 통해 실망했다. 결승에 가려는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요르단이 승리할 만했다. 그들이 보여준 투쟁심과 경기력을 보면 결승에 진출할 자격이 있다. 1대1 싸움에서 우위를 갖고 시작부터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하자고 했지만 실점을 하면서 어렵게 했다. 찬스를 살리지 못해 어려운 경기를 했고 아쉬운 마음이 크다. 요르단이 상당히 큰 경기력으로 승리했다. 대회에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물론 책임을 질 것이다.
감독은 언제나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원했던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책임지고 분석을 해야 한다. 많은 분석을 해야 한다. 많은 드라마를 썼다. 사우디전과 호주전에서 피말리는 경기를 했다. 오늘의 패배는 받아들여야 한다. 요르단이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 얼마나 어려운 조에 속했는지 볼 수 있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계획이 없다. 팀과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번 대회를 분석할 것이다. 협회에 들어가서 이번 대회 때 잘됐던 점과 좋았던 점들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 북중미 월드컵이 열린다. 어려운 예선을 치러야 한다. 잘 분석해서 앞으로의 경기들을 더 잘 준비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다. 경기 후 요르단 관계자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상대를 축하하고 존중하고 상대가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하면 축하하는 것은 당연하다.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 관점이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경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 현재 여론상 절대 다음 대회를 치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축구 전문가들은 8강전에 앞서 우승 여부와 무관하게 축구협회가 감독 경질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선수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해조 축구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이번에 우승하더라도 내용과 과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표팀의 최종 목적지가 월드컵이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까지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준 축구는 과연 다음 월드컵을 믿고 맡겨도 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명분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결승까지 간다면 당장 축구협회가 클린스만을 경질할 명분은 없기 때문에 아시안컵 우승을 바라고 있었지만 결국 4강에서 우리보다 약체인 요르단에 패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인해 명분이 생긴 상황입니다. 클린스만은 단시간 만에 우리나라 축구를 망쳐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2022 월드컵 공격의 질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봐도 한국은 명확하게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패싱맵을 보더라도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을 상대로 엄청난 팀워크를 보여줬고 결국 월드컵 16강이라는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벤투가 공들여 만든 빌드업 축구를 버리고 해저 축구라는 신개념 축구로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연이은 근무 태만과 기행 논란으로도 유명한데요. 한국 대표팀 사령탑 부임 이후 계약 당시 맺은 국내 상주 약속을 어기고 미국과 유럽을 오갔고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머문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이를 두고 원격 근무, 재택 근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으며 현직 대표팀 감독임에도 미국 방송의 스포츠 관련 패널로 수시로 등장하여 해외 축구에 대한 논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한국 기자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업무 방식의 차이일 뿐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연봉을 받으면서도 출퇴근과 근무지, 근무시간, 부업 병행 등을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것부터 상식에 어긋난 발상입니다. 심지어 클린스만은 한국 언론과의 해명 인터뷰조차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 선발마다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기자회견도 폐지하고 A매치 당일날 인터뷰로 대체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는데 모두가 클린스만의 개인적 편의에 치우친 결정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바라보는 축구 팬들의 여론은 이미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클린스만 리스크가 이렇게 악화될 동안 그를 고용한 대한축구협회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축구협회의 역할은 눈에 잘 띄지 않는데요. 감독의 돌출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거나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하자가 충분히 예상되던 감독을 굳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데려온 것도 모자라서 연이은 기행으로 방치하며 묵인하고 있는 축구협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한 이가 있는데요. 바로 손흥민 부친인 손흥정 축구아카데미 감독입니다. 그는 대회가 시작하기 전 한국이 아시안컵 우승해선 안 된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았고
한국의 선수단 기량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하면 한국 축구가 병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승을 못할 것이라기보다는 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64년 동안 한 번도 우승 못한 것에 대해 나는 물론이고 모든 축구인이 반성해야 한다. 텅 빈 실력으로 어떻게 속여서 일본 한 번 앞섰다고 해도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승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병든 한국 축구를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보다 강한 축구 강국 대한민국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